안녕하세요.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그 임금명세서 관련해서 유튜브 촬영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법령이 조금 바뀐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설명 자료가 노동부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두꺼워 가지고요. 정리를 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정리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이후에 임금 명세서 교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급여를 11월 19일 이후에 준다거나 10월 급여를 11월 19일 이후에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임금 명세서를 교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임금명세서 교부 자체를 안 하거나 교부는 하기는 했는데 기재사항이 좀 누락이 되어 있거나 또는 허위로 다른 내용을 기재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거는 개별로 부과가 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이번에 사업장 지도 점검 이런 것들도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시정지시 위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금명세서 교부를 안 했거나 잘못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한 25일 정도의 시정기간을 부여를 한다고 하니까요. 너무 급하게 대강대강 해서 주시해야지 과태료 처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가지고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노동부에서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는 않고 시정기간을 충분히 부여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유를 갖고 하셔도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3년 후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실 때 급하게 잘못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관련돼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너무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법이 된 내용은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정도의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이름만 쓰셔도 되는 거죠. 만약에 홍길동이 2명 있다 그러면 홍길동 A, 홍길동 B 이런 식으로 쓰시던지 해서 하여튼 그 사람이라는 것만 증명이 되면 되니까요. 간단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금 지기일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나갔냐, 12월 25일 날 나갔냐, 12월 31일 날 나갔느냐, 임금 지급일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쓰시는 임금명세서에 기재 안 된 가끔 임금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체크해 보시고요. 임금 총액을 기입을 하게 됩니다. 얼마, 세전 금액이 얼마고, 세후 금액이 얼마고, 그리고 임금의 구성 항목별 임금, 그래서 기본급이 얼마냐, 식대가 얼마냐, 그렇게 해서 총액도 써야 되지만 기본급이 얼마, 연장근무 수당이 얼마, 식대가 얼마, 이런 구체적인 항목을 쓰셔야 되고요. 특히나 5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연장 야간 휴일 근무가 발생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계산돼서 그 금액이 나왔는지 그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기존의 임금명세서와 다른 부분입니다. 예전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임금명세서에는 금액만 나왔거든요. 이제 바뀐 법에 따라서는 35만원의 연장근무 수당이 있다. 그러면 35만원이 왜 35만원인지, 시급이 만원이었고 20시간을 했는데 그 1.5를 했더니 35만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좀 많았던 게 교부 양식을 꼭 서류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일정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당연히 임금명세서 양식을 갖춰서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2명이 카페인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그 양식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명 자료를 보면
임금 명세서의 교부 양식은 법정 양식은 없다. 필수 기재사항만 들어가면 된다. 그 다음에 임금 명세서를 줄 때는 직접 줄 수도 있고 문자로 줄 수도 있고 뭐 카카오톡으로 줄 수도 있고 뭐 메일로 줄 수도 있고 어쨌든 교부만 하면 된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기재사항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부는 언제로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주면 직접 부여를 했을 때 교부를 했을 때 교부가 된 시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보냈을 때가 교부를 한 걸로 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 번 걸로 보냐 출력해 쓴 걸로 보냐 이렇게 다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설명자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메일을 보냈을 때 또는 문자를 보냈을 때 카톡을 보냈을 때 이렇게 되어 이때를 보통 이제 교부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뭐 문자든 카카오톡이든 또는 뭐 이메일 같은 게 이제 반송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안 읽어보거나 그렇게 되면 그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메일 같은 경우 반송이 되면 다시 확인하셔서 다시 보내서 그분이 일단은 수령을 열어보든지 안 열어보든지 그건 자유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교부를 하기 위해서는 입력했을 때 어떤 내용을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했을 때 그 내용을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다거나 또는 출력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메일을 보냈을 때 문자를 보냈을 때가 교부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관련해서 교부대장을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이 있었는데요. Q&A에서 답하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 교부대장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는 상태만 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회사는 또는 우리 업체는 너무 작아서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좀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화도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세무사나 뭐 노무사들과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런 쪽에서 도움을 주실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이 저도 사실 됐는데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시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내가 한 명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 명짜리 개별 작성이라는 데 들어가서 그 항목대로만 넣게 되면 임금명세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일괄 작성이라고 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들 직원이 많은 경우에는요 거기에다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업로드를 거기다가 다시 노동부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PDF 파일 같은 경우로 쫙 정리가 돼서 임금명세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신다고 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임금명세서라는 게 한 번 엑셀 파일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뭐 직원이 빠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임금이 조금 변경되는 부분만 반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를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충분히 직접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만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고요. 관련돼서 뭐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도 같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댓글란에다가 어디로 가면 이런 자료를 자세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거라든가 프로그램 주소라든가 그 다음에 임금 명세서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 곳들을 다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정 연장 근무 수당,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 하는 경우에도 계산 방법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노동부 설명자료에도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뭐 사무직인데 우리 고정 연장 근무 20시간을 넣어서 연봉을 설계한다. 그런 걸 뭐 포괄임금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그렇게 따지면 매달 이분은 계산 방법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매달 그냥 연장근무를 하든 안 하든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연장근무 20시간에 1.5 곱하고 통상시급 곱한 그 계산 방법을 매번 그 임금 명세서에 써야 되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런 고정 연장 근무 시간과 시급 같은 게 계약서에 써여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은 1년 내내 연장근무 수당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고 정액으로 받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계산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매번 연장 야간 휴일근무가 만약에 바뀌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번 달에는 이만큼 했고 다음 달에는 이만큼 하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 계산 방법이 임금이 바뀌니까 계산 몇 시간 했는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고정 연장근무 수당을 받는데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 더 지급하는 경우는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 20시간을 부여를 했는데 10시간을 더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우리 사업장은 10시간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장이다 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임금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임금이고 그런 것은 고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돼서 추가 임금이 나갔다 라는 것들이 추가돼서 쓰여져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임금병세서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주지 않고 계신 분들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거를 일단은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주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 기재 항목들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서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